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S&P 500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 지도 몇 개월이 훌쩍 지난 것 같은데요. 그리고 S&P 500을 지수 투자한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거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등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S&P 500을 컨텐츠로 매주 영상을 만들게 되면 거의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올린 영상에서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보자마자 그냥 지웠어요. 하지만 그분께서 했던 말 캡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제가 지워버린 댓글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요약을 하자면은 매주 똑같은 소리 지겹지도 않냐, 이런 영상을 왜 만들고 자빠졌냐, 뭐 이런 거였는데요. 제가 돈벌이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남기는 댓글을 일일이 신경 쓰지는 않죠. 하지만 제 영상에 그렇게 부정적인 댓글을 달면은 괜히 제 영상 보시면서 어떤 동기부여를 받으시려는 분들,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드릴까봐 그냥 지워버린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의견이 주신 분들이 있다고 한들 저는 어쨌든 제 생각을 정리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타일대로 유튜브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대변환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좌측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으로 이렇게 전환해 나가는 작업을 계획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지금 계산해 놓은 가격이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최저가로 매도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고 남은 돈, 그리고 S&P 500에 투자 중인 돈을 모두 합치면은 10억이 좀 넘고요. 이거를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할 건데, 저와 제 아내의 지난 14, 15년간 직장 생활을 통해서 모아온 자산들이고, 이걸 부동산 자산은 이게 전월세 보증금 2억만 남기고 모두 미국 주식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 1 정도에 계산해 보니까 1원에서 2원 정도가 되거든요. 겨우 그거 좀 벌자고 악플다는 분들의 입맛에 맞는 영상을 만들 수는 없겠죠. 지금도 저희는 이제 계속 어떤 식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슈드를 정말 투자 자산으로 편입을 해야 할지, 왜냐면 제가 S&P 500, VO와 타이거 미국 S&P 500을 갖고 투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슈드를 편입한다면 몇 퍼센트나 편입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있는데요. 제가 언제부턴가는 아파트를 갈아타기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파트를 소유할 거라면은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그 중에서도 서초, 강남, 송파, 마포, 용산, 성동, 동작 정도, 여기 있는 아파트라든가 혹은 판교, 분당, 과천 정도의 등기를 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무주택자 포지션에서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내서 미국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방배, 현대, 홈타운은 아무 아파트나 저희가 한번 다 볼 수 있는 아파트들만 이렇게 적어봤는데, 여기는 꾸준히 이렇게 오른 모습, 서울 서초 쪽에 있는 아파트니까요. 근데 그 외에 수지 쪽에 있는 아파트, 지지부진한 모습, 상급지라고 하는 데서 멀어질수록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지지부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살펴봐도 아파트는 갈수록 상급지만 이렇게 오르고, 그 외 지역은 아무리 수도권이라고 해도 S&P 500의 흐름을 이기기에는 터무니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주택자가 되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라서 지금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미래에는 살 수 없게 되는 것일 텐데요. 제가 여러 번 영상에도 남겨놨었지만, 과거 아파트 가격과 스파이, 그리고 VO 같은 거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이 굵은색 선이 스파이 ETF의 추세인데요. 이 정도 아파트 가지고 이 정도 수익률 쫓아오려면은 압구정 현대나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 정도여야 되고,
여기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를 해야지만이 이런 그래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아파트는 보시면 다 그 외 아파트들 다 바닥에 있는 거 보이시죠? 수익률 면에서는 S&P 500 대비 많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파트는 근데 주담대를 끼고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S&P 500에 투자하더라도 잘 상쇄만 시킬 수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아파트를 또 사고 싶어지면 그때 S&P 500 ETF를 팔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지금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는 갈아타기도 막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많이 마음이 바뀌어서 아파트를 팔아서 다 S&P 500 ETF를 산다고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매주 심사숙고를 하다 보니 느리지만 조금씩 갈피를 잡아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집을 내놨던 부동산들의 전화를 쭉 돌리면서 요즘 분위기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요즘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고가 아파트일수록 더 거래가 어렵고, 그러니까 핵심지가 아니고 핵심지 바깥에 있는 그런 급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서는 매도를 진행하기에는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매도를 진행하려면 내가 팔기 전에는 대충 뭐 호가나 실거래 고가에 찍히는 게 내 자산의 일부라고 평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매도를 통해서 현금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낮춰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과는 다르게 실질 가치는 부동산은 더 낮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게 최상급지 아파트들 상승장일 때 만나면은 지금과 다른 분위기겠죠. 하지만 22년까지 하락장이 끝나고 벌써 3년째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아파트들을 시세를 이렇게 따와봤는데 지금 거의 그래프가 하락하다가 옆으로 가는 모습이죠. 이런 걸 보면은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2018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19년부터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그때 아파트에도 처음 이제 눈을 뜨게 됐죠. 그렇게 해서 코로나 급등 시기, 정말 20년, 21년에는 눈만 뜨면 몇 억씩 막 오를 때였잖아요. 그때 아파트에 대한 큰 환상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그 자산으로는 강남 3구나 분당, 그런 판교에 있는 30평대, 9평 아파트를 살 수도 없으니, 우리에게 역시 최선은 S&P 500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아파트를 팔고 나오는 돈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피하면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전 재산을 미국 주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틈만 나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타이밍을 재지 않고 시장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시장의 흐름에 내 자산을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는 하지만요. 솔직한 말로 만약 전 재산을 미국 주식에 넣었는데 만약 손익금이 지금은 수익이니까 다행이지만 막 1억, 2억, 마이너스 3억 그리고 혹은 반토막이 나버렸을 때 다시 오르기 하겠지만은 내가 과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에 제 스스로도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년 정도 우리가 집을 팔고 나온 순자산을 나눠서 매수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비율은 구체화를 해야겠지만 지금처럼 매달 월급날, 25일 월급날이거든요. 그 무렵에만 1회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되 기본적으로 매수를 하는 금액과 그리고 주가 등락에 따라서 싸면 많이 사고 비싸면 적게 사는 유연 투자 금액으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구성을 해볼까 하고요. 현재 주가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52주 고가와 저가 대비 현재가의 수준을 이렇게 봤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장기 상승 하락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200일 장기 이평선,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하락했는지를 확인하고자 200일 이격도를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간단히 이격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보는 건데 이격도는 현재 주가가 평균 가격, 이동평균선 평균이죠. 그거에 대비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퍼센트로 보여주는 거죠. 100%면은 현재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0일 평균하고 같다. 혹은 이 100%보다 크다.
하면은 평균보다 200일 평균보다 주가가 높다. 100%보다 적다 하면은 평균보다 하락해 있다. 그래서 이격도가 너무 높으면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서 쉬어갈 수도 있다. 과열 상태다. 너무 떨어져 있으면 과매도 상태로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 스스로도 이게 주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는 그저 보조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고 그저 분할 매수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분할 매수할 때 금액을 정할 수 있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200일 이평선 이격도를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거고 이걸로 매수 금액을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눈여겨볼 것이 22년 금리 인상기 때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죠. S&P 500도. 그래서 200일 이격도도 90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가 당시에는 하락으로 인해서 계좌가 많이 줄어드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이제 불안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보니 이때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90 밑으로 오는 시점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또 하락장이라서 많이 힘들겠지만 지나고 보면은 좋은 매수 기회였다는 것을 판단하는 데 쓰려고 하고요. 최근에도 이 90 근처까지 갔다 왔죠.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중이었다면 이런 부분 참고해서 투자하면 좋겠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봤습니다. 단 이게 보조지표라서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게 21년 4월 이때를 보면은 지금 이격도가 120을 넘었죠. 그래서 되게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4월 이때 90 언저리까지 빠졌을 때 이때 가격보다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샀으면 28% 정도 수익이 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그 기준이 매매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보여지고요. 이격도를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해가지고 뭐 비싸니까 사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는 등의 과오는 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매달 매수하는 금액에다가 변동해서 매수하는 금액 정도를 계산하려고 이 지표를 쓰겠다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럼 오늘도 저번 주, 저저번 주와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전 재산을 두고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이런 류의 고민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만 하던 내가 어렵게 아파트를 가졌어도 그 아파트를 팔고 스스로 무주택자가 되면서 전 재산을 주식에 몰빵을 하는 그런 거를 실천해 나간다는 점에서 누군가에겐 또 흥미로운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